수업할 때만 이런다. 또 마이크를 안 켰네. 야, 이런 멋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그치? 자, 그래서 중화반응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뭐 된다? 중화된다. 그래서 산 대표 주자 염산이랑 그 다음에 염기 대표 주자 수산화 나트륨이랑 여기 H하고 OH 만나서 뭐 만들어진다? 물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NaCl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얘네들이 수용액일 때 이온화가 가능한 애들은 물속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붙어있는 분자 상태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HCl이라는 분자 상태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이온 상태로 존재할 것이냐야. 물속에 있을 땐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물속에 있을 때는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HCl이라고 써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온하고요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온화하는 새끼들이죠, 그치? 따라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Na 플러스 이온과 어떤 상태? OH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거야? 여기 있는 H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겠니?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온이 있어요? 염화 이온이 있지, 그치? 그 둘이 어디 속에 녹아 있는 거야? 물 속에 녹아 있는 거지. 그러면 염화 나트륨 역시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여전히 앞에서도 이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후에도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건 누구? H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물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새끼들 누구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반응 전후에 그대로 변한 게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치? 따라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애들만을 가지고 꾸민 식을 갖다가 무슨 반응식?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알짜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슨 이온이 된다라는 거야? 구경꾼 이온이 될 것이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무슨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야. 그러면 모든 산에는 H 플러스가 있고 모든 염기에는 OH 마이너스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게 모든 뭐에? 중화 반응에 무슨 반응식이 된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화 반응이란 핵심은 H와 OH가 만나서 산의 H 플러스 이온과 염기의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라는 새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만 나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치? 어떤 아이들이 만들어졌어? 이런 애들, 나트륨과 염화 이온, 이런 애들 남아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애들 갖다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한다?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과 그리고 염과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니?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라는 얘기야?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무조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과 열이 발생을 한다.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자,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합니까? 1대 1로 결합을 해서 물 분자 몇 개를 만드는 거야?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중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완벽한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H 플러스 이온 몇 개?
1과 OH-이온 몇 개? 1이 반응할 때 중화가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H 플러스 이온이 더 많으면 중화가 끝난 뒤에도 산성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중화가 되기 위해선 이거 새끼랑 요 OH-란 새끼랑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둘이 같은 점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점?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H도 있으면 안 돼? OH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방울 한 방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가 H도 사라지고 OH도 사라지는 그 시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새끼들을 볼 수 없는데 뭔 수로 중화점을 찾느냐 이거야. 그래서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쓸게. 중화점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야. 뭐를 사용하는 방법? 지시학을 이용하는 방법. 지시학의 색이 뭐하는 순간? 변하는 순간. 그때가 무슨 점이다?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하는 방법이냐면 pH 미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 새끼를 이용하면 알 수가 있겠지. 뭐가 되는 순간? 7이 중성이잖아, 그치? 7이 되는 순간 얘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화 반응 자체가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니?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중화 반응에서 뭐가 온도가 가장 높은 점,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전류를 흘려줘 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야.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때, 조금 흐를 때, 가장 작게 흐를 때, 이때가 무슨 점이 된다? 중화점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의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중화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5번은 사실은 정확히 여기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알아둬야 되는 건 1, 2, 3, 4번. 이 중에서 빈출은 누구하고 누가 빈출이야? 4번하고 5번이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중화점에서는 얘랑 얘랑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1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실험을 할 건데 보통 실험을 여기 염산병이 있고 여기 얼마나 수산화나트륨병이 있어. 이걸 이렇게 따르는 실험은 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 동시에 이렇게 따르진 않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한 새끼를 픽스 시켜 놓습니다. 염산을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 따르는 거야.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염산이 시작이었다고 쳐보자. 여기 염산이야.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붓고 있어. 그러면 처음엔 염산이 많으니까 뭐가 되겠니? 산성이겠지. 근데 점점 무슨 성이 되겠어요? 중성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염기성으로 될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자, 픽스되는 새끼가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갖다가 고정을 시키느냐. 자, 고정된 새끼가 있을 거야. 고정된 새끼. 양이 뭐 돼 있는 새끼? 픽스돼 있는 새끼. 자, 여기다가 누구를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까? 염산을 갖다가 염산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해 놓은 채로 내가 여기다가 누구를 첨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누구를 NaOH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붓는 시츄에이션이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러한 이온의 변화를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이온들의 변화를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반응식을 완벽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처음에는 그냥 HCl 더하기 NaOH
하면 뭐 나오니? 물 더하기 뭐 나오는 거야? NaCl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요걸로 보다는 뭘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나을까? 이온식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래서 이온식으로 한번 써보자. H 플러스 이온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온 더하기 Na 플러스 이온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온.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은 변하는 거니 안 변하는 거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무슨 식까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야? 이온식까지는 완벽하게 정리된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얘네들 H하고 Cl은 뭐 돼 있는 상태야? 픽스, 고정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요, NaOH 얘는 지금 뭐 되고 있는 중인 거니? 첨가되고 있는 중인 거지, 그치? 그 다음 구분해야 되는 게 누구? 알짜이온. 누가 알짜이온이니? H 플러스 이온 알짜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OH 마이너스 이온도 알짜이온이야. 오케이? 자, 지금 이 교실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20명 정도 있죠, 그치? 애들 존나 많아. 자,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남학생이 10명 좀 넘어요. 자, 그러면 이 교실 안에 남학생만 남고 여학생은 싹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 남학생이 10명 있다 치자. 그리고 밖에 여학생들이 대기 중이야. 그러면 여학생들이 문을 열고 한 명씩 들어올 거야. 조건. 뭐야? 고르기 없기. 그 다음에 만나는 순간 결혼해서 꺼지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학생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해서 한 커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남학생 몇 명 남았니? 10명이 있었는데 9명 남았지. 그리고 여학생 분명히 들어왔지만 여학생 이 교실에 있어 없어? 없어. 2명 들어오면 남학생 8명. 여학생 있어 없어? 없어.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째 들어오는 순간 남학생 있니 없니? 없죠. 여학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여학생 11명째 들어오는 순간 남학생은 방금 전에 다 사라졌지, 그치? 그때부터 여학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야.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거하고 지금 스토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얘를 갖다가 그냥 내가 수업할 때 고정된 알짜이온, 고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된 무슨 구경꾼 이온. 그 다음에 얘는 첨가되는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는 새끼? 첨가되는 무슨 이온? 알짜이온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은어를 한번 정해보자. 고알, 고구, 첨구, 첨알 이렇게 우리끼리 은어를 한번 정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자, 먼저 구경꾼 이온부터 잡아보자. 자, 고정된 구경꾼 이온이라는 새끼는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반응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래프 패턴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야. 일반적인 그래프 패턴을 한번 그려보자. 뭐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자. 자, 먼저 고정된 구경꾼 이온은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처음부터 끝까지 양도 고정돼 있고 반응도 안 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첨가되는 구경꾼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근데 계속 들어오지. 1명 들어왔다, 2명 들어왔다, 3명 들어왔다, 4명 들어왔다. 아, 첨가되는 구경꾼 이온은 양이 계속해서 뭐하는? 증가하는 모양을 갖게 되겠죠. 이해됨?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짜이온 보자. 고정되어 있는 알짜이온이라는 새끼는 남학생이었어. 아까 1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퓨.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요, 첨가되는 알짜이온. 여학생 아까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결혼해서 꺼졌지.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초장에는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다가 남학생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어디가 중화점일까? H 플러스가 사라지는 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 여기 이게 중화점이 되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혹자들은 이걸 하나의 그래프에다 만들면 얘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지? 그 점을 중화점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좆됩니다. 왜? 지금은 만나는 점이 중화점 맞아. 왜? 모두 다 원뿔의 원마이너니까. 근데 투뿔의 3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꼬여버린다고. 그래서 절대 안 돼. 그건 좀 이따 다시 예를 들어줄게. 오케이? 자! 잘 보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어떤 수용액이든 지금 요 패턴은 어떤 반응식이든 고정알짜, 고정구경, 첨가구경, 첨가알짜 요 패턴은 무조건 같게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H 플러스예요, 이게 Cl 마이너스예요, 이건 Na 플러스예요, 이건 OH 마이너스예요. 이딴 식으로 외워버리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의하실 사항 뭐냐면 이건 모든 수용액에 마찬가지야. 너 어떤 수용액이든 전해 질일 때 전하량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양이온이 원뿔이 있으면 원마이너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투뿔짜리가 있으면 원마이너 2개가 있든 아니면 투마이너 몇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어쨌든 전하량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제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쌤 지금 이 반응식을 보면요. 어떤 이유는 사라지고 어떤 이유는 나타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도 전하량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전하량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만 보냐면 중화점까지만 봐보자. 자, 여기를 대략 중화점이라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화점까지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지. 그치? 구경꾼은 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일정하죠. 얘는 뭐 하고 있니? 증가하죠. 얘는 없어요. 중화점까지. 그러면 중화점까지만 봤을 때 이 새끼는 감소하고 이 새끼는 증가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걸 봐야 돼. 고정 알짜는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는 첨가 구경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고정 알짜가 누구야? H 플러스 이온이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Na 플러스 이온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원뿔이니까 얘 하나가 감소하면 얘도 몇 개가 증가하면 맞아? 하나가 증가하면 맞아.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자, 누구? H 플러스 이온은 그대로 가고 얘는 무조건 그대로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이 아니라 수산화칼슘이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얘가 얘랑 전하량이 같아달라. 다르지? 그럼 얘 몇 개? 2개 감소할 때 얘는 몇 개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하나가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온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치?
두 개 사라지고 하나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총 이온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할 거야.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총 이온수가 어떻게 될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왜? 나머지는 다 그대로잖아. 중화점까지만 보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감소하는 새끼의 숫자와 증가하는 새끼의 숫자가 같으니까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니까 총 이온수가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총 이온수는 뭐 할 수도 있어? 감소할 수도 있어. 총 이온수는 안 변할 수도 있어. 총 이온수는 뭐 할 수도 있을까? 증가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의 최저점이 무슨 점이라는 거야? 중화점이라는 거야. 야,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아. 근데 왜 전류는 감소할까? 중화점까지. 그니까 전기전으로는요. 네. 많이 봅니다. 부피당 이온수를 가야 되는 거죠. 그치? 왜? 내가 샷을 첨가하고 있잖아. 똘똘똘똘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근데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전류는 뭐 하게 돼 있어? 내려가게 돼 있어. 오케이? 부피는 증가하는데 이온수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반응이 진행되면 총 이온수는 계속 일정하겠지만 그래도 전류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하면 전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온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온도 최고점, 전류 최저점. 여기가 무슨 점이란 얘기야? 중화점이다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갈 내용을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온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수용액 속에 이온이 몇 개나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니네는 이퀄식으로는 안 알려줄 거야. 비례로 알려줄 거야. 하지만 그냥 이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자, 이온수를 푸는 방법은 N, M, V. 요게 이온수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치세요. 실제 이온수를 계산하는 공식 맞습니다. 자, 이때 N이 뭐고 M이 뭐고 V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중화점에서 H 플러스 이온의 개수랑 OH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래야 중화점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온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항상 이렇게 온도 최고점 이런 거 다 알려줄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N이 뭘까는 N은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 이때 가수 아니야. 가스라고 얘기를 해. 가스. 자, M은 농도인데요. 원래는 몰 농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니네는 이 몰 농도라는 개념을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냥 퍼센트 농도 무슨 농도 상관없어. 그냥 M이 뭐라고 생각해? 농도라고 생각해. 내가 아까 이 이퀄이 아니라는 이유는 니네가 몰 농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건 내년에 화투 배우면서 좀 정확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뭐겠니? 부피죠, 부피. 자, 일단은 가스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봐.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온수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그 다음에 부피가 클수록 이온수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그치?
농도가 진하고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부피가 많으면 이온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부피가 적으면 이온수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비례한다는 거 확실히 알겠어? 그러면 가스가 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예를 들어보자. 자, NaOH라는 애가 있어. NaOH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은 하나, 그 다음에 OH 몇 개? 하나가 나오지, 그치? 나트륨 하나, OH 하나 나오잖아, 그치? 그죠? 얘도 몇 가야? 1가, 얘도 1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개씩이 나와? NaOH 하나에 하나 나오잖아. 근데 얘를 보자. CaOH2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는 칼슘이온 몇 개 나오니? 하나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OH이온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지, 그치? 아, 얘는 1가. 얘는 몇 가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2가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하나를 갖다가 물속에다 넣었을 때 이온이 몇 개가 나오느냐? 그게 가스야. OH가 똑같이 1-이온이지만 NaOH일 때는 OH가 몇 가야? 1가야. 하지만 CaOH2일 때는 OH가 몇 가가 돼버리는 거야? 2가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HCl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 하나씩 떨어지니까 이때는 둘 다 몇 가가 되는 거야? 1가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맞아요? 근데 H2SO4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몇 가야? 2가지. 얘는 몇 가가 되는 거야? 1가가 되는 거겠죠. 이해돼? 이게 가스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제대로 갑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둘이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오케이? 둘이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하나 줬어요. 자, 얘가 20mm 픽스입니다. 20mm 픽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첨가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Y축을 갖다가 온도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X축을 갖다가 뭐한 NaOH, 첨가한 NaOH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온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6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갖다가 얼마? 30. 여기를 갖다가 얼마? 90.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 요 점을 C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A점에서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의 비율, B점에서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의 비율, C점에서 누구와 누구, 뭐 어디에서 음이온의 총수, 어디에서 양이온의 총수 막 이런 걸 자꾸 비교하라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가장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수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온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자, 그럼 이온식을 먼저 써봅시다. 자, 얘를 갖다가 써보자. 2H 플러스 더하기 SO4에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더하기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맞을까? 이렇게 쓰면 맞을까?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개수를. 여기 H 플러스 이온 두 개지, 그치? 그럼 H와 OH는 몇 대 몇? 1대 1이지. 그럼 여기 OH가 몇 개 있어야 될까?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나트륨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나트륨 이온이 두 개.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중화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겠지. 맞니? 이해됨?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NMV 값을 비교해내? 중화점의 NMV 값. 기준점 하나는 무조건 줄 거야. 자, 중화점이라는 거는 H 플러스 이온의 수하고 뭐가 OH 마이너스 이온의 숫자하고 뭐 할 때 같을 때가 중화점이지, 그치? 그러면 H 플러스의 NMV하고 OH 마이너스의 NMV하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H 플러스의 NMV 일단 쓰자. NMV 이거를 NMV 뭐 여기다가 프라임을 하나 붙여줍시다. 오케이? 그럼 중화점을 가는 거야. 그러면 H 플러스는 여기서 몇 가니? 2까지, 그치? 하나당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가 들어가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아, H 플러스는 몇 가? 2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은 알아? 몰라? 몰라. V는 몇 밀리니? 중화점을 비교하자고 그랬어. 얘 몇 밀이야? 20밀이지? 이퀄. 여기서 OH-는 몇 가야? 1가지, 1가. NaOH니까 그냥. 그냥 NaOH니까. NaOH일 때는 하나당 하나하나 나오니까 몇 가 염기? 1가가 되는 거야, 1가. 자, 그러면 N이 1이고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 N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M 값 몰라. 그지? 그 다음에 언제 중화가 되고 있어? 60일 때 중화가 되고 있지, 그치? 그러면 60일 때 중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40. 여기가 얼마야? 60이지. 그러면 농도의 비를 알 수가 있겠지. 왜 20이에요? H 플러스 NMV N 가스 M 농도 V 부피라고 그랬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얘는 20ml 픽스라고 그랬지.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 첨가. 그러면 황산 20ml에 수산화 나트륨 몇 ml? 60ml가 온도가 최고점이니까 여기가 무슨 점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Got it? 오케이? 중화점이라는 얘기가 뭐야? H 플러스 이온 수와 OH 마이너스 이온 수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더라는 얘기야. 이 공식 니네 안 배워. 이거 어디 나오는 공식이냐면 화투에 나오는 공식이야. 화원에선 이 공식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어? 그럼 저기 부피는 중화점에서 부피예요? 네. 왜냐면 중화점일 때 이게 이퀄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중화점일 땐 뭐하고 뭐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H 플러스 이온 수와 OH 마이너스 이온 수가 어때야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 같을 때 중화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얘기니까 요 자리에서 H 플러스의 NMV하고 요 자리에서 OH 마이너스의 NMV하고 어떠면 된다는 얘기야?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화점이란 얘기지. 이해됨? 그러면 농도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여기가 40, 여기가 60이니까 120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농도비가 몇 대 몇? 3대 2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염산의 농도를 얼마라고 잡아? 3.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를 얼마라고 잡아? 2로 잡으면 끝나. 염산의 농도를 얼마로 잡으라고요? 3. 자, 그러면 자, A점부터 가볼까? A점부터 가볼까?
자, 얘는 H2SO4는 양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럼 항상 몇 미리가 있는 거야? 20mm가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20mm가 있는 거야. 그럼 NMV 가자. 얘 몇 가야? 2. 농도 얼마야? 3. 부피 얼마야? 20. NMV. 오케이? 그러면 가스부터 먼저 적어둘까 위에다가? 얘는 가스가 얼마야? 2. 얘 가스 얼마야? 1. 얘 가스 얼마야? 1. 얘 가스 얼마야? 1이야. 가스, 1가. 그 다음에, 농도가, 얘네들의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 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지? 얘네들의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지? 그러면, MV 값이 얼마야? 얘는 6. 얘는 MV 값이 얼마야? 3. MV가 아니라 미안. NM 값이 얘는 얼마야? 6. 얘는 NM 값이 얼마야? 3. NM 값이 2. NM 값이 2지. 그러면 이게 NM 값이야. NM 값. 그러면 뭐만 곱해주면? 부피만 곱해주면 뭐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온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온수 금방 구할 수 있어. 자, 이 새끼의 부피는 무조건 몇 밀이야? 20mm지, 그치? 그러면 여기 얼마야? 6에다가 20 곱하면 얼마야? 120. 얘는 얼마야? 60. 맞아? 그 다음에 A점이라고 그랬지? 몇 미리 들어갔어? 30mm 들어갔어. 오케이? 30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2 곱하면 돼. 그럼 여기 얼마야? 60. 여기도 얼마야? 60이야. 됐어? 그 다음에 B점 가보자. 이 개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이 새끼는 픽스잖아. 20mm 픽스잖아. 변하는 숫자 안 변하는 숫자야? 안 변하는 숫자지. 그러면 B점에는 몇 미리? 60mm지, 그치? 이게 MV 값이 2잖아. 그러면 MV 값에다가 NM 값이 2잖아. NM 값이 2니까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 V만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NMV 얼마야? 120. 여기도 얼마야? 120. 요게 뭐? B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C점 가볼게요. 자, 여기 NM 값이 6이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얘는 그대로 픽스니까 그대로 있겠지, 그치? 그리고 얘만 생각하면 돼. NM 값이 2지? NM 값이 2지? 그러니까 90 곱하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180.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했지? 그런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뭐하고 다이다이 떠야 돼? H하고 OH하고 다이다이 떠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H랑 OH랑 다이다이 뜨는데 여기 60개 OH 했으니까 H 플러스 몇 개 남겠니? 60개가 반응하지 않고 남겠지? 이해돼? 그리고 물이 몇 개가 나올까? 물 분자 몇 개 나올까? 60개가 물이 나오겠지. 이해돼? 물 60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20개 맞닿아 떠서 다 죽고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기겠어요? 120개가 생기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120개 다 죽었지? 그리고 OH-2 몇 개 남았을까? 60개가 남았겠지? 그리고 물은 몇 개가 만들어졌을까? 120개가 만들어졌겠지. 됐어? 그러면 A점에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비율은 양이온 몇 개니? 120개. 음이온 몇 개니? 60개.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몇 대면? 2대 1이다. 그럼 A점과 C점에 뭐의 이온수 비? 나트륨 이온수 비를 물어봐도 되고 어떻게든 뭘 물어보든 다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안 되니? 되죠. 뭐가 나와도 이젠 막힐 게 있니 없니? 전혀 없죠.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여기에 이제 응용 하나 더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응용 하나 더 들어간다. 여기 잠깐 보자.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니?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물의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물의 온도요? 네, 변하겠지. 당연히. 그죠?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래?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Q는 이꼬르 C M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Q는 이꼬르 시멘트 혹은 시암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에이 유치하죠, 그치? 자, Q가 뭐야? 열량입니다. 열량. C가 뭐냐면 비열입니다.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뭐의 변화? 온도의 변화야. 이걸 델타 T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볼게. 델타 T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CM분의 Q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비유를 할게. 아직 너희들이 열량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열량이라든가 비열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쇠덩어리지, 그치? 이거 쇠잖아. 쇠를 가열해.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금방 뜨거워지겠지? 근데 냄새, 쉣야. 쇠가 아니라 나무 토막이라든가 플라스틱을 가열한다고 쳐봐. 온도가 쉽게 올라갈까? 쉽게 안 올라갈까? 쉽게 안 올라가겠지? 이게 열량이야. 그리고 온도가 변하는 건 물질의 고유값이야. 금속류는 온도가 쉽게 변하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지. 천천히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는 새끼도 있어. 그걸 비교한 수치가 뭔 거야? 비열인 거야.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크기 위해서는 이게 뭐라고 했어? 열량. 가열 시간이 되겠지. 얼마나 오랜 시간 가열해 주느냐가 열량이 클수록 온도가 많이 변하겠지. 그 다음에 비열이 어떨수록 온도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야? 작을수록.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잘 변하는 거야. 물은 그냥 냄비를 넣고 가열하면 순식간에 뜨거워지지. 근데 물이 들어가면 천천히 뜨거워지지. 왜 온도 변화가 작아? 비열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가 잘 변한다, 잘 변하지 않는다? 잘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질량. 야, 냄비에다가 물을 1리터 넣는 거랑 10리터 넣는 거랑 1리터 넣고 가열하면 금방 뜨거워지겠지? 근데 10리터 넣고 가열하면 천천히 뜨거워지겠지, 그치? 맞아요? 요게 요 식이 되는 거야. 이걸 중화 반응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 어차피 이 동네에서 사실은 비열 문제까지 정확히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비열은 뭐하다고 쌩까자는 거야? 같다고 쌩까자라는 거야. 응? 뭐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의 비열이 다 같진 않을 거야. 근데 거의 비슷할 거야. 어차피 수용액이니까. 물이 메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밀도도 당연히 다르겠지. 염산 수용액 20ml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하고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완벽히 일치하진 않을 거야. 그죠? 하지만 비슷하다고 치자라는 거야. 뭐를? 밀도를. 그래서 분모를 물의 질량하고 물의 부피하고 뭐 할까? 비례하겠지, 그치? 총부피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부피. 자, 누구하고 누구? 산의 부피와 염기의 부피를 더하니까. 응? 분의 Q가 뭐야? 열량. 그러면 물이 왜 뜨거워지는 거니? H와 OH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열이 발생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분자에다가 뭐를 써주면 될까? 생성된 물 분자. 생성된 물 분자의 숫자에 비례해서 온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보자.
자, B점과 C점의 물 분자수 어때? B점과 C점의 물 분자수 어때? 같죠? 근데 온도 변화는 어디가 더 높아? B점의 온도가 더 높잖아. 왜 그래? C점의 총 부피는 90에 20이니까 110. 얘는 60에 20이니까 얼마? 80. 총 부피가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오케이? 자, 물 분자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떨수록? 적을수록 온도가 어때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지금까지 한 게 중화반응의 거의 다야. 오케이? 잠깐 쉬고 내가 중화반응에서 이제